안녕하세요,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소장님 방송을 보는 아버지와의 다툼이 잦아 사연 신청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챙겨볼 정도로 소장님을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소장님을 알기 전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 의견 다툼이 발생하면 저의 말도 잘 들어보고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 정리를 한 후 본인 생각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오히려 더 쉽게 아버지의 의견에 설득당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소장님 방송을 보고 시위도 여러 번 참여하면서 소장님의 모습을 동경하게 된 후부터는 사소한 의견 다툼이라도 생기면 소장님이 하는 걸 따라하듯 목소리부터 높이고 무조건 본인의 말이 맞다며 이제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최근에는 옛날이었으면 5분도 안 돼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의견 다툼들도 괜히 심한 다툼으로 이어져 서로 감정만 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딸이면서 아버지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저에게 따끔한 조언을 해주시든 소장님을 따라하며 매일 목소리를 높이는 저희 아버지에게 따끔한 조언을 해주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명쾌한 솔루션을 주실 거라 믿어 사연 신청합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따님이 아버지가 저를 알기 전에, 닥터 황을 알기 전에는 딸 말을 조곤조곤 잘 들어주고 서로 간에 한 5분만 이야기하면 이견이 해소됐는데, 아버지가 저를 아시고 나니고 또 그 이후에 또 집회나 시위에 나오고 난 뒤부터는 소장님이 하는 걸 따라하듯 목소리부터 높이고 무조건 본인의 말이 맞다며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5분도 안 돼서 해결할 일을 괜히 심한 다툼으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냐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따님이 저한테 상당한 편견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자식의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 오냐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먼저 묻고 싶어요. 자식들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이견이 없으면 대체로 딸의 의견에 따라가니까 이견이 없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야 자기가 하자는 걸 다 맞다 하고 따라주니까 그게 이제 아주 편안했겠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따님 주장입니다. 제 방송을 보고 황장수처럼 먼 일만 있으면 목소리가 올라간다. 이건 굉장히 주관이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누구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제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지, 제가 실생활에서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저도 뭐 젊을 때는 성격도 한 성깔 있었지만은 솔직히 요즘은 제가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긋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제가 개차반이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삽시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실생활에서 제 주장만 하고 남의 의견을 무조건 깔아뭉개고 그런다면요, 제가 지금 뭐 어떤 행태로든 황장수 당신은 그런 말을 자격 없다 하면서 구체적인 사연을 들고 나오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과거에도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학교 다닐 때 전부 후배들을 꼬대기가 운동권으로 집어넣을 때 저는 제 발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운동권에 제가 집어넣어서 야, 우리 전부 어디로 가보자라고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인생,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저는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기본적으로 좌우하려고 안 해요. 저는 제 자식부터 뭐 어디에 대 가라, 뭘 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식도 저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이 이제 한국의 평균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자식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오히려 안 쓴다고 비난받을 만큼의 그런 자식 교육을 해왔죠. 학군도 별로 안 좋은데도 자식을 보냈고, 심지어 시골에 데리고 가서 자식을 학교에 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보고 뭘 대라,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라고 강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다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한 바도 없고 학원을 보낸 적도 또 과외를 시키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뭐 공부에 대해서 뭐 학교에 어떻게 돌아가나 신경을 쓰고 심지어 대학에 어떻게 가나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제가 무신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내버려 두자.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있겠지. 물론 가끔씩은 후회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선택에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래저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거대한 힘 이런데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집회하고 싸우지 제가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좀 귀찮은 일이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어쨌든 저한테 뭘 묻거나 또 조언을 받으려고 할 때 나름 시간을 쪼개서 충실히 해주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따님이 소장님 따라서 하듯 목소리 높이고 무조건 본인의 말이 맞다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부친이 제 따라서 그렇게 변했다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요. 일단 따님 스스로가 부친이 저를 방송을 보고 좋아하고 또 저를 이렇게 지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쓴 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따님한테 이런 사연을 저한테 의뢰하기 전에 본인부터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써야지 황장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숙골적이거나 또 황장수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념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아버지가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 저는 이 부친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봅니다. 왜? 자식에 대해서 그냥 좋다 그냥 오냐 하다가 어느 날 세상 살아가는 관점에서 뚜렷한 주관이 있을 때 자식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하고 또 자식을 나무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요 좋은 게 좋다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속에서요 세상의 대부분의 자식들이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보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들 한번 잡고 물어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대다수가요 돈 많이 벌어서요 잘 사는 거. 그래서 이쁜 여자 만나서요 잘생긴 남자 만나서 좋은 집 가지고 잘 사는 거. 그걸 인생의 목표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한국쯤 되는 그 이상의 수준의 나라 중에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물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요 돈도 벌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돈이나 출세 이런 것 외에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이전과 달라져서 아버지의 주관이 생겼다면 저는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주관이 생긴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따님한테 맞춰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지류에 영합하는 대부분의 보통 부모처럼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래도 딸에게 제대로 살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됐을 거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말 엉뚱하게 기득권의 상당수의 부모가 하듯 딸의 주장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깔아뭉갠다면요 아버지가 제 방송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 방송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친이 누군지 따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저의 영향으로 변하신 분이라면 그 아버지가 말하는 부분이요 과거에 자식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이제 아버지의 생각이 생겨서 자식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싸우거나 목소리를 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긍정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당이나 연구소에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요. 세상의 시류에서 벗어나서 살아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벗어나서 사는 삶이 안온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인생을 한번 살고 갈 때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가족,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제동을 걸고 관점이 있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친이 그런 관점이 있는 삶, 각성이라는 것을 가지게 됐다면 기존의 대부분의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일은 없다 식으로 살거나 시류에 영합해서 천박하게 살아가는 부분, 또 기존의 욕망에 이렇게 사로잡힌 삶에서 그러지 않은 삶으로 가자라고 이 부친이 바뀌어서 노력을 하니까 따님이 그게 듣기 싫어진 거겠죠. 그래서 따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려고 한다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옛날에 나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줬는데 이제는 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의를 해야 솔직히 말하면 따님이 원하는 답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이 모두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나름 악용해서 소화를 하거나 잘못 소화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개인 삶에 돌아가서 자기가 제 방송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가치와 개인 삶에서의 가치가 이율배반적이었으면 안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방송을 열심히 듣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돌아가가지고 하는 행동은 엉망이면서 실제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당에서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이거나 가정적 삶을 바라보면 전혀 모범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개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에 빠져 있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의 삶과는 전혀 다른데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열성당원이고 핵심이 아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은 제 방송이나 제 주변에서 잊지 말기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이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친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따님 스스로가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않고 부친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모호하게 물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은요. 아마 부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했을 거고 과거에 딸의 의견이나 가족의 의견을 무조건 존중해주고 좋은 게 좋다 하던 삶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생겼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보내신 분한테 당부를 하는 거는요. 부친이 과거에는 특정한 사안을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적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변했는지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따님이 저한테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더 원하신다면 제가 부친 이름을 저한테 말씀해주고 연락처를 주신다면 부친을 불러서 따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따님 스스로도 닥터 황에게 그래도 조언을 듣겠다면서 말로는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던 솔루션을 주시던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명목적인 주관성을 담아서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일 건데 성인이면 이런 부분을 제기할 때 옛날에는 이러이러했어 이랬다라고 하고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서 황장수가 이 일에 있어서 당황스러워서 이 일에 대해서는 조언을 회피할 거다. 그래서 역시 내 생각이 옳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라면 어떤 방식이든 조언을 줄 거다라고 말을 한 부분 또 따끔하게 충고를 해달라고 한 부분조차도 저는 진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님에게요. 제가 말한 내용에 따라서 2차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방송을 듣고 부친이 아주 나쁜 방향으로 변하고 거칠어졌다면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진위가 뭔지 저도 가려보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따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부친의 신상을 좀 밝혀주셔가지고 부친하고도 제가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얻은 기쁨 속에 그대는 널 찾지 못할까. 차가운 현실의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두려운가요?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으며